봅시다. 이제 그 다음 주제인데 뭐냐면 우리 충분 조건과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 자, 이제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저렇게 가로줄 두 줄을 그어서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 오케이. 자, P면 Q이다가 참인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듣고 있니? 네, P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또 괜찮아? 자, 이렇게 이런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덜 중요하겠지. 이 친구는 이제 P를 이야기했으니까 P는 이제 어차피 P를 내가 타겟팅하면 나머지는 Q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P를 충분 조건, 근데 거기에 이제 Q이기 위한이 들어가는 거고, Q를 필요 조건, 그리고 그 사이에 P이기 위한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덜 중요해. 중요한 건 이제 이 친구를 찾는 거지. 뭐가 충분 조건이고 뭐가 필요 조건인지 찾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할 얘기는 이제 왜 저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두 번째 할 얘기는 사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면 동물이 예지야. 예,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 아니죠. 아니 맞나? 사람이 동물이잖아. 침팬지. 거기는 사람도 어쨌든 동물 맞습니다, 맞지? 네. 맞습니다. 예, 참이야 참. 근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야? 뭐 그런 거 하지 아니 근데 않지? 이거 상식이 없으면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상식 있잖아. 아니 근데 내가 그때 그 고등 중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합시다. 의지는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사람의 집합이 있고 동물의 집합이 있으면 포함되는 거 아니야? 맞지? 참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 존재가 동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지.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사실은 동물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이야. 사람이기만 하면 무조건 동물이야?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람은 충분 조건이야. 자, 완전 국어지. 다시 두 번째, 동물이라는 사실은 그 존재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하나야. 오케이? 동물이 아닌데 사람일 수 없어. 맞지? 그러니까 사람은 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동물이라는 조건도 있다는 거지. 즉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이건 그냥 국어입니다. 그냥 국어. 오케이? 국어. 그래서 얘가 이제 충분 조건이고 동물이기 위해서 얘가 이제 사람이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가 이제 두 번째 쌤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얘기.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뭘 찾으면 된다고 했냐면 이제 P가 충분 조건, Q가 필요 조건 이것만 정확히 구별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쌤이 사실 쌤 스스로 생각한 거긴 한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총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쌤이 얘가 총이라고 보고 총 맞으면 뭘려? Q이잖아. P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쏘는 놈이 충분 조건, 맞고 피우는 놈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충분해.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할 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누가 쏘는 놈이지,
누가 만든 놈인지만 구별하면 돼. 이 필요가 없어. 왜 충분적으로 왜 필요 조건인지는 문제 풀 때 하나도 쓸 데가 없어. 그걸 묻는 사람은 0명이야. 아무도 못 봤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충분고 필요. 엄청 합리적이지.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그 개념 원리에 선생님이 안 봤는데 예전에 개념 원리는 있었거든. 지금은 없군요. 이제 하여튼 그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화살표를 준다라고 생각해서 주는 놈이 충분 조건, 받는 놈이 필요 조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정석이라는 책 알지? 정석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충분하다가 이제 영어로 이제 sufficient거든. 그래서 S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가 필요가 necessary거든. 그래서 N이라고 써서 이렇게 양부 해가지고 이제 외우게 하는 게 정석이었어. 또 복잡하지. 이제 영어권에서 하는 걸 수도 있지. 이제 정석 얘기 나왔어.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학원생 그렇게 하시면 얘가 칼 찔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중요하게 이게 필요. 필요 없어. 누가 충분 조건이고 누가 필요 조건이면 판단하면 돼서 그런 이제 그런데 그거 와중에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헷갈려. 다 필요 없다. 그냥 저거만 어떻게든 맞추자. 라고 해서 저런 것들이 생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막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대. 문제 풀 때는 원놈이 충분 조건이고 원놈이 필요 조건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다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생긴 거야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쌤이 한 거라서 주로 이제 조금 먹고 피우렸다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P가 Q이기 위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제 둘 다 하니까 이제 서로 맞으면 아프겠는데 어쨌든 Q가 P이기 위한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어. 그럼 충분 필요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그렇지? 저 법으로 정해진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충분 필요 충분 다 괜찮은데 보통은 필충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 방금 줄여서 이제 발음하는 것처럼 필충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충필보다는 필충이 낫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필충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지야 괜찮아? 예지야 눈에 힘? 오케이. 자, 여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P는 Q이기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 이렇게 나왔는데 1번에서 주면 주어진 조건이 이제 P가 X가 0보다 작다. P가 무슨 조건인지 물었습니다. 그다음 Q가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Q를 우리가 다시 고쳐 쓰게 되면 얘는 다시 고쳐 쓰게 되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근데 이 문제 약간 위험하겠군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그냥 0보다 작고 전부 다잖아, 맞지? 요걸 만족하는 X가 혹시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X가 0보다 작다. 맞아, 틀려? 요렇게 0이어도 0은 마이너스 0이 성립하잖아, 맞지? 그래서 P면 Q이다는 참이고요. Q이면 P이다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화살표 두 줄을 긋기도 하고 편의상 이거는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는 아닌데 편의상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P가 Q한테 보내는 것만 참이잖아, 맞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 P가 쏘는 놈이잖아.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 이렇게 하면 끝난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x는 y는 0이라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q 조건. q 조건을 봤더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x는 y는 0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왜냐면 0이상 0이상 두 개 더해서 0 되는 방법은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어. 그럼 이제 결국 p랑 q랑 이번에 어때?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때는 이제 필요충, 필충. p는 q이기 위한 필충, q는 p이기 위한 필충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 어차피 이거 p에 대해서만 물었으니까 필충이라고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됩니다. 괜찮아?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 p를 보게 되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이래. 삼각형 ABC는 이등변이래. 이등변. 자, 그 다음에 q는 정삼각형이래.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다. 맞지? 정삼각형이면 뭐가 돼? 이등변이 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쏘는 것만 참이잖아. 얘는 맞았으니까 뭐 올려? P를 이렇게. 괜찮니?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좀 품위가 부족하니? 아니야. 넘치는 거죠, 보면. 오케이. 봅시다. 넘어갑시다. 근데 쌤이 저거보다 더 나은 걸 잘 못 찾겠더라고. 자, 어쨌든 봅시다. 12번 봅시다. 12번. 자, 납 P는 납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와. 납 P는 납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납 P가 화살표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걸 쓰라는 게 저걸 쓰라는 게.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의 대우를 쓰게 되면 자리를 바꾸고 화살표 방향을 바꿔도 괜찮겠지 이렇게. 이게 참이다라고 준 거야. 얘가 참이다라고 준 거는 얘를 부정한 다음에 이제 바꾸는 거지 사실은. 아니면 좀 헷갈리면 어쨌든 이게 참이면 이 친구의 뭐가 참인 거지? 대우가 참인 거잖아. 대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이거랑 자리를 바꾸는 거지 이렇게. Q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쓰는 거나 뭐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괜찮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은 뭐냐?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지. 그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다를 올리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 오케이. 자, 그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3번 P교 Q. 오, 맞아. 3번이 답이 되겠지. 오케이. P랑 Q의 교집합이 뭐야? 그럼 P가 돼버리잖아. 쟤는 진짜 잘 이해하고 있지? 네. 아니야? 설명 더 해줘? 아니요. 쉬운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진짜 사소한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꼭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봅시다. 1번은 이제 P가 마이너스 2x5이고 그다음 Q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P가 Q에 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가 Q한테 쏜다. 이렇게 생각한다. 소율아 사실 진짜 괜찮지 않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쌤은 거 속에 마음에 다 담아둔다 이 다시 봐. 괜찮아요. 자, 봅시다. P가 Q에 포함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진리집합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이 친구의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진리집합 P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진리집합 Q를 표현할 건데 Q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x가 a랑 마이너스 a 사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a,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저 주황색이 흰색이 쏙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a보다 5가 a보다 작거나 같다. a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쏙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a의 값을 보면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여기서 a의 값을 보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놈이 더 작은 놈을 전부 다 포함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2번 봅시다. 자, 2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면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다가 이거 이다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필요 조건이래. 이 친구가 필요 조건. 저 친구가 필요 조건이란 말은 의미가 뭐야? 화살표를 왼쪽으로 쏘면 이게 참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니다가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요거를 쓰라고 했네. 대우를 쓰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친구랑 자리를 바꾸고 부정하는 거지.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17은 0 이렇게 쓰고 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저게 참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x 더하기 3이 0이라는 말은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 친구의 실집하면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9 마이너스 9a 그리고 더하기 27은 제로 a가 4면 되겠다 맞지? 괜찮니? 저렇게 푸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455번 문제가 실력 나머지는 다 그냥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정확하게만 하면 그러니까 배웠던 걸 잘 따박따박 적용하면 다 풀리거든. 실력업 문제들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실력업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455번이 약간 선을 살짝 넘습니다. 얘는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약간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지길 x가 실수. 이거는 이제 전제인 거지. 그다음에 조건 p가 주어지기를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q가 조건 q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고 근데 P면 Q에다가 3일 P면 Q에다가 3일 때 이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이거든.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가정을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결론이 성립한다를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가정이 복잡해 결론이 복잡해. 가정이 복잡하단 말이야. 아니 얘가 더 잘생겼어? 아니요. 취향이 얘가 더 간단하잖아. 그래서 얘가 더 간단하잖아. 미안해.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대우로 바뀌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대우로 바꿉니다. 그래서 not q 이면 not p 이렇게 바꾸는 거지. not q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대우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가 곱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참이길 원하는 거거든. 이 친구가 참이길.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길 바라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이 친구 뭐래? 양수라며. 이거 둘이 곱해서 양수인데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뭐만 되어도 괜찮아.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가 양수여도 괜찮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 4차 부등식 그대로였다면 1학년 과정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로 차수를 낮출 수 있게 되었어.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게 언제인데? 아 얘가 양수일 때래.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클 때 이거 1대 이 친구가 성립하면 그러면 나q면 나p에다가 참이 되어서 아까 했던 대로 p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 1대 이거 이다를 풀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조금 어렵더라는 거야. 사실 명제를 해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지?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부등식을 푸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방 1은 이제 그냥 이런 얘기거든. 수직선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가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와
3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값이 양수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가 대칭축이 정해져 있었으면 훨씬 쉬울 거거든. 근데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려요. 0보다 커야 되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은 거고, 대칭축이 삐꾸가 되면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즉 대칭축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 3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케이스 3개 나눠서 열심히 풀면 답이 나와. 많이 힘들어? 수청? 침 예지야? 아차. 이것도 못 봤네. 아, 또 졸린 사람 있어? 술 먹고 싶어 그냥? 그냥 괜찮아? 저도요. 여기 없어. 괜찮아? 선생님이 커피를 갖다 놓고 한 모금도 안 마셔. 수업이 너무 열중합니다. 얘가 생커피 먹어요. 얘가 자꾸 자요. 이 칠판 이렇게 보시면 돼. 맞아. 어? 아 근데 그러면 진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하는 기억 안 난다. 왜 바보야? 지우라 왜 왔어?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넌 소율이보다 더 늦게 잤지? 아니야. 야 근데 너희 쌍둥이라서 같이 잠드는 거야 자동으로? 에헤헤. 전 고등학교 동창촌에 쌍둥이 있었거든. 근데 걔네들은 완전 달랐어. 생긴 것도. 누구랑? 한 명은 솔직히 한 명은 약간 일란성인데 그러니까 한 명은 태권도를 계속했어. 한 명은 태권도를 빨리 그만뒀어. 그러니까 아예 체형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 우와. 한 명은 완전 이렇게 되고 한 명은 그냥 홀쭉 완전 다 누가 봐도 아예 얼굴 윤곽부터 달라져 버렸어.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없고 이렇게 되고 우와. 성향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 너희도 지금부터라도 복싱을 지연이한테 좀 배우는 게 어때? 어쨌든 자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방 1은 이렇게 하면 되고 방 2는 사실 이제 센스 영역인데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정과 미정으로 쪼개는 거거든. 확정과 미정으로. 그러니까 확정과 미정이라는 표현은 거창하긴 하지만 이렇게 미정계수가 없는 식과 미정계수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이 친구가 더 작다는 말은 더 아래 그려지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면 여기가 제로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이렇게 하자.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직선은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이란 말이야, 맞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디냐면 이쪽이랑 이쪽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에만 이 부등식 만족, 다시 이 부등식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즉 이 노란색 구간에 대해서만 요 1,0을 지나는 직선이 2차 함수보다 더 값이 작으면 돼. 더 아래에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더 아래에 있겠지. 이건 이제 k가 음수일 때의 상황을 보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면 k 그 더비 있겠지만 k가 양수일 때의 상황을 보는 거지. 그러면 요 친구는 k가 얼마큼 작아질 수 있냐면 요 점을 지날 때까지 작아질 수 있어. 요 점을 지날 때의 k 값이 경계값인 거야. 여기는 좌표가 y좌표가 4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x제곱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4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4라서 요때의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그림이 약간 삐꾼데 실제로 이거 접할 때랑 접하지 않을 때랑 체크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날 때가 약간 휘게 그렸어요. 일부러 경계가 되어서 요때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여기는 함수값이 9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9라서 그
그 뭐지 경계가 되는 k 값이 2분의 9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랑 2분의 9랑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는 그런 풀이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풀이를 했을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접할 때가 언제든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추가적인 수고가 있어서 접할 때가 사실은 요 밑에서 접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접할 때가 아니구나. 아 여기서 정확히 접하네. 그래서 여기 딱 지나갈 때가 이제 경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k가 2분의 9보다 2분의 9일 때가 이제 여기 밑으로 지나갈 마지막 때가 될 거고 2분의 9보다 크면 이 노란색보다 주황색 위로 지나가게 되어서 이제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풀이는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접할 때 처리하는 것도 약간 쌤이 암산을 한 거는 이제 다른 접근법을 쓴 거라서 그래서 암산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판별식 써서 접할 때 안 접할 때 확인해야 돼요. 조금만 해보면 아니군요. 2에서 접하는군요. 쌤이 암산이 실패했군요. 2에서 접해요. 왜냐하면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는 0이라서 이제 이게 k제곱 마이너스 4k는 0이 되어서 k가 4일 때 접하게 되는데 k가 4라는 말은 충분히 2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2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곡선보다 이 참소 위로 지나가게 되어서 이제 그 뭐지 조금 더 잘 그려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거든. B가 있으면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그래프는 어디부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쓰니 그리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보다 밑으로 지나가는데 요거보다 위로 그려지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저렇게 만납니다. 쌤 그림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 아주 섬세하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민망. 요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55는 선을 좀 넘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되면 좋고 안 되면 약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지금은. 자 넘어갑시다. 자 4, 5, 6 값이 4, 5, 6. 문제 번호가 뭐시군요. 자 봅시다. 4, 5, 6은 충분히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명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고 3이 되려면 이제 하나의 참 명제가 더 필요하대. 필요한 명제로 가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봅시다.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쓰는 게 조금 귀찮긴 하군요. 증가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하시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약간 국어 수업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물론 국어 수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나도 봅시다. 국어 수업하면 이런 거 다 써? 아니요. 안 쓰고 다 읽고 그냥 퉁퉁퉁 하겠지? 아니면 뭐 빔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문을 띄우나? 아닌데 칠판 수업 전인데. 전자칠판. 수학보다 국어나 영어가 전자칠판 훨씬 필요하겠다 맞지? 가격이 상승하는 수입이 증가. 그러고 보니까 쌤이 고등학교 때는 그거 하셨는데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 때는 그 빔으로 쏘는 게 생기긴 했었어. 에? 왜? 쌤 고등학교 때 빔이 있었다고요? 있었어! 대박. OHP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너희 부모님도 아실 거야.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걸 할 때 우리가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참이 되게 하고 싶대.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참이 되게 만들고 싶대. 이건 3단 분법 문제거든. 물론 정확히 3단 분법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 논리의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not P라고 하자. 괜찮니? 그러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를 not Q라고 하자. 그럼 P는 뭐야? P는 판매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Q는 뭐야? 인지도가 높아진다. 괜찮지? 가격이 상승하면 R이라고 하자. 수입이 증가하면 S라고 하자. 결국 뭐 하라는 이 문제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얘가 Q가 되는 거지. 수입이 증가한다. 얘가 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R이면 S이다가 참일 때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고리를 찾으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이야.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참이 누구도 참이라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잖아. 맞지? 얘는 not S이면 not R이다도 참인 거잖아. 근데 얘는 not Q이면 not S이다도 참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없어. Q에서 S로 갈 방법이 없잖아. 지금 맞지? 바로 갈 방법이. 그래서 Q에서 S로 가기 위한 뭔가를 하나 더 끼워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선지 써봅시다. 선지 1번부터 써봅시다. 1번은 뭐야? 1번 판매량이 증가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어디 있어? 판매량이 증가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거든. 오케이? 여기다가 P이면 Q이다를 끼우면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냐고 묻는 거야. 아니잖아. 맞지? 오케이. 두 번째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즉 not P이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나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로 고쳐 써도 괜찮아. R이면 P라고 고쳐 써도 괜찮아. 맞지? 그럼 R이면 P 근데 어차피 S로 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돼. 세 번째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Q이면 R Q이면 R 이거 괜찮은데? 어디?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Q이면 R이다랑 R이면 S다 합쳐지면 QRS가 돼서 QS 참 나왔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3번은 맞는다. 괜찮아? 지우도 이해하고 있어? 지연이는 집중하고 있니? 예지도 괜찮아?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근데 모두 찾으셔야 되니까 4번도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대. R이면 Q이다. 그럼 R이면 Q이다는? R이면 Q? 근데 S로 갈 방법이 어차피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not R이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not P. 그럼 얘는 대우를 쓰게 되면 P이면 R이다가 되잖아. 맞지? 그럼 P이면 R이다. Q이면 P이다. P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Q면 S. 맞네. 아니 Q면 S가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7번. 457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PQR의 제일법을 각각 라지 P, 많이 Q와 A를 집중하렴.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잠깐만 쌤이 원래는 할까 했었는데 얘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냥 경우 나눠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하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결국은 이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거를 P가 Q한테 쏜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R은 P한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결국은 이제 P가 Q에도 속하고 P가 R에도 속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서 성실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해보십시오. 자, 45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조건 P가 주어지기를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조건 Q가 주어지기를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모두 참이 되도록 하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다 이렇게 줘줬어. 그 말은 이 친구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되지. 실수 범위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d a 제곱 빼기 1이 0이야 이렇게.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고 정수 a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a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이제 결국 p이면 not q이다가 참인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p라는 것은 모든 실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p는 모든 실수야. 근데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not q가 성립한대. 그럼 뭐야?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뭐 하면 돼? 판별식이 뒤틀어 없으면 얘가 b제곱 빼기 9인데 얘가 음수여야 되겠지. b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가 되고 y, 1, 0, 1, 2 5개가 될 테니까 이제 b의 값으로 가능한 정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란 말은 a 개수 각각에 대해서 a 각각에 대해서 b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5 해서 15가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필요 충분 조건과 이제 연습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연계의 증명을 하겠습니다.